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뽀송을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는요.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시간 강성신 변호사의 강변북로인데요. 화요일 코너 함께할 두 분의 법조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법률사무소의 강성신 변호사입니다. 강변북로. 네, 화이팅!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님과 김재준 컨설턴트님 두 분 모셔봤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림의 떡 육아휴직. 자, 강성신 변호사의 강변북로. 오늘의 주제는 육아휴직인데요. 이 육아휴직이 직장인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항이죠. 네, 사실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네. 그래도 조금 그 적용 범위라든지 실제 적용 사례들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아직도 현실에서는 그 여성분들 혹은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좀 어떤 사내에서의 눈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은 사내의 분위기라든지 물론 이게 잘못된 거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네. 그런 유급 휴가 뭐 혹은 뭐 유급이 아니더라도 무급 휴가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금 눈치를 보고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강 변호사님은 아직도 신혼이시잖아요. 네. 깨가 쏟아지는 네네. 신혼 맞죠? 깨 쏟아지고 계시죠? 네. 네, 아주 고소한 냄새가 쏟을게요. 여기까지 나요. 네네. 네, 여기까지 나요. 지금 네. 육아휴직을 근데 사용할 일은 없으실 테고 이제 재준 쌤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이 네. 육아휴직을 쓰셨나요? 네, 저는 애가 둘인데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지방에 이제 공공기관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좀 눈치 보지 않고 네. 예,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고 그때 또 육아휴직을 썼던 때가 네. 와이프가 또 되게 또 일이 너무 많아서 또 네. 일이 또 스트레스 받아 힘들 때 아, 그때 좀 관두고 요긴하게 싶다 할 예, 때. 관두고 싶을 때 예, 딱 1년씩 딱 써가지고 굉장히 좀 요긴하게 예, 써서 그래도 회사를 좀 오래 다니는 아, 좀, 그래요? 좀 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네. 네, 좋은 결과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육아휴직이 사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육아휴직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자신의 어떤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그런 어머니라고 칠게요. 네네. 어머니라고 어머니, 치면은 네. 저는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 법에는 일단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이 네. 남성이 신청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아, 예전에는. 그렇지만 이게 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적용 네, 범위들이. 근데 이제는 남성도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확대 적용된 부분이 뭐냐면 한 번에 두 명이 다 신청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 분 좀 이상하다. 뭐 하여튼 뭐 가상의 어떤 남편이 있다라고 치면은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내분이 신청을 했으면 네. 남편분은 동시에 신청을 못 했다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는 또 확대가 돼가지고 같이. 동시에 왜냐면 뭐 양육을 반드시 한 사람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은 아니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할 수 있게끔 또 확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이게 통과가 된 부분은 아닌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1년을 기본으로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물론 이게 뭐 어떤 사측과의 단체 협약이라든지 혹은 뭐 당사자들끼리 인정을 하면은 1년 넘게 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의 기준은 이제 1년인데 이 1년을 양 당사자 둘, 뭐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같이 육아를 하는 걸 봤는데 이제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내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되게 둘이 하는데도 힘들어 보이거든요, 육아라는 게.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힘들어 좀 보이거든요. 보시죠. 네네. 예, 네. 힘들죠 당연히. 예, 저도 이제 애 둘 키우는데
또 애가 또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플 때가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뭐 먹거나 이제 뭐 네. 밥 챙겨줘야 되고 네. 또 뭐 유치원 보내야 되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너무 많아요. 신경 쓸 부분이 하나둘이 아닌데 또 이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을 때 급여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을 기본으로 네. 하고요. 1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측에서는 급여를 줄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 이제 고용보험 측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통상 임금의 80% 수준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그러면 내가 받는 통상 임금이 이 정도의 수준인데 왜 나는 80%의 금액을 받지 못하지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의 80%일지언정 상한은 150만 원까지 아. 그리고 하한은 70만 원까지 해서 이 사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신청을 못하는 사례도 있나요? 할 수 없는? 글쎄요. 이거는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청을 못하는 사례라고 한다면 남성, 여성 그런 성과는 관계없이 네. 그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아.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네. 재준 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런 육아휴직을 하는 남자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어때요? 아, 저는 회사를 마지막 다닌 회사가 한 네. 9년 정도 되거든요. 꽤 되셨네요. 그래가지고 네. 거의 저 때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낸다 거의 못 봤어요. 그럼 분위기가 아니죠. 그렇죠. 네. 예. 이거는 거의 뭐 회사를 그만두기 전 있잖아요. 네. 나 회사 그만둘 거야. 그래서 그렇죠. 나 육아휴직 줘. 예, 이런 경우 아니면은 네. 예, 거의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분들은 못 받고 네. 지금은 이제 그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이 계신 분들이 남성분들이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좀 중견기업들 그런 데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눈치를 좀 봐야 돼가지고 거기서들은 이제 남성이 좀 그 뭐냐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은 너 일이 없니? 너 회사 그만두고 싶니? 약간 좀 그런 조에 좀 압박이 좀 오지 않을까. 압박을 주는군요. 예, 어쩔 수 없이 좀 눈치를 보는 그렇죠. 분위기가 예. 네, 있는 것 야, 같아요. 네 와이프가 키워야지 왜 네가 왜 육아휴직을 가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이런 또 식의 눈치를 주죠. 상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깨갱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육아휴직은 그래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직장인의 4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법에 명시가 된 만큼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치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부분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벌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네. 징역을 어머나. 살 수도 있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것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제재 규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네, 그렇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도 기업에서 이 육아휴직을 자꾸 눈치를 주고 꺼리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게 업무 공백이거든요. 아, 그쵸. 예, 그렇죠. 업무 네. 공백이 생기고 특히 이제 육아휴직을 쓰는 이제 여성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남성분도 그렇고 네. 한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한 그래도 한 7, 8년 정도, 아니 짧으면 한 3, 4년 정도 뭐 이렇게 그쵸.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면 이제 거의 보면 그 회사에서의 업무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업무 공백이 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좀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 공공기관들 같은데 보면 그 육아휴직 대체자라고 네, 이렇게 네, 네. 뽑아요. 네, 보통 봤어요. 뽑는데 뭐 그걸로 뽑아서 이렇게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 육아휴직 대체자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렇게 전문성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뭐 1년 계약 기간인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 가르치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뭐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기업의 입장도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100인 규모 의류회사 온라인팀에서 근무하던 저는 육아휴직 복귀 후 제 직무와 무관한 생산관리팀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와 사업부 통폐합 영향으로 온라인팀 증원이 어렵다며 사측이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사연인데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 이제 부서를 이동해라 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육아휴직 기간 중에 네. 보통 이제 조직 개편을 해요. 네. 조직 개편하면 이제 뭐냐면 이제 막 약간 이제 우리 이제 팀이 이렇게 3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육아휴직자는 이제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야 그 뭐냐면 뭐 홍길동이는 뭐 여기 가고 싶어? 그래. 그러면 신사임당 여기 가고 싶어? 네. 그래. 그러면 근데 없어요. 네. 없으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에 대한 의견은 반영을 잘 안 해주겠죠. 있었는데 없으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일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이제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거의 전화로 통보를 해주죠. 야 너 거기 배치했는데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들끼리 가고 예, 싶은데 다 가고. 그렇죠. 예, 여기 없으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정하는 거죠. 오, 진짜 네.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또 이제 종종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같은 경우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네. 복귀를 할 때 자신이 육아휴직 전에 종전에 사용했었던 고용이 되었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 네. 또는 그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네. 복귀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가 진짜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경우에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같은 업무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당신은 그러니까 사업주 측에서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거다라고 네. 하는데 이 사연에선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생산관리팀으로 배정을 받은 게 네.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법문에는 또는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생산관리팀으로 배정이 된 게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만약에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이건 또 문제를 삼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속상하네요.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반드시 되겠죠. 동일한 직군도 아닌데 임금도 깎였다. 이런. 라고 하면은 이 법문에 분명히 반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떤 형사 고소라든지 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벌금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급여도 깎였고 만 6개월째 특별한 보직이 없습니다. 휴직 복귀할 때 경황이 없어 당일 실수로 계약 동의를 해버렸는데 6개월 동안 깎인 임금이 100만 원이 넘어요. 억울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 급여를 깎아버렸네요. 보직도 없어지고 뭐 알아서 나가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이제 보직을 안 준다는 네. 거. 예. 그러니까 그냥 너 와도 할 일 없이 그냥 병만 보고 있어라. 그냥 어, 뭐 너무- 그냥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있어라. 이제 이런 소리인데,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게 가장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회사에 출근하는데 아무런 일을 안 주면은 자기 혼자 그냥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분도 있나요? 예, 일부 분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싸 논다 이러고서 이렇게. 근데 그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놀다 보면은 사람이 진짜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렇죠. 동료들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막 업무 아, 얘기하는데 아. 자기는 할 얘기가 없어. 아, 예, 그다음에 자기는 뭐야? 이 조직의 짐이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지거든요. 자존감도 낮아질 것 그렇죠. 같아요. 자존감도 네. 낮아지고 나는 잉여인간이라고 나는 조직에서 판단하는구나. 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우울증 약 먹고 버티는 어머. 분도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나가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 좀 약간 가혹한 좀 조직에서의 이런 그러네요. 좀 안 좋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가혹한 행위네요. 예, 예, 네, 무시받고 그쵸, 자존감도 예.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전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 변호사님이 이분의 사연을 이제 보셨으니까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신다면. 앞 사연에서는 네. 그 다른 보직으로 인사 이동이 됐다라는 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툴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거는 그냥 명백해요. 네. 명백하게 이거는 법에 반하는 겁니다. 네. 그 첫 번째
특별한 보직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복직이라고 난 다음에 보직이 없다라고 하는 건 같은 업무에 지금 복직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고 게다가 만약에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해서 같은 직급으로 복귀를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네. 동일한 임금을 받는 그런 직군에라도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깎였어요, 임금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법문에서 말하는 두 부류,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두 개 다 반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법적으로. 근데 이분이 계약할 때 경황이 없어서 동의를 해버렸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괜찮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법에서 정한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지 이게 어떤 사인 간의 계약이나 동의로 인해서 법의 어떤 우위에 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동의를 했다라고 한들 나는 여전히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법적인 쟁송에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와, 그렇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정말 명백히 잘못된 거니까 네, 저희한테 또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고민 많이 보내주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출산일이 다가와서 육아휴직 신고를 했지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류에 적힌 사유는 근무 태만이었어요. 회사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했지만 해고일 전까지 출근할 필요도 없다며 저에게 회사 출입 시스템도 막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셨는데요. 정말 너무한데. 이거는 너무 진짜 화나는데 너무-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이게 남자가 들어도 너무 화가 나는데 네. 예, 당사자는 이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 해고에 제한을 두는 그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 법규를 좀 악용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그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그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좀 이걸 악용한 것 같은데.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뭐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네. 뭐 근로기준법으로 뭐 그 따르기로 한다는 뭐 특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요? 이거는 강변 영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예, 그래서 뭐- 5인 미만이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그 변호사님 이거는 좀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5인 미만은 뭐 일단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요? 방금 이제 말씀이 나온 거는 해고 예고라고 해서 30일 전에 이제 나는 당신은 해고할 거야라고 네. 이제 예고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던가 네, 이제 뭐 네. 그런 법문이 있는데 여기서의 그 포커스는 제가 봤을 때 뭐 5인 미만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해고 예고랑 뭐 해고 통보 막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네. 이 해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인 거예요. 음. 내가 예를 들어서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했다고 해도 그 네. 사유 자체가 네. 당신은 못생겨서 해고할 거야라고 하면은 그건 부당 해고인 거예요. 저요? 네. 어쨌든 안 잘리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뭐 포커스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규정이라기보다는 이 해고가 과연 사유가 근무 태만이 맞는 건지 네. 아니면 근무 태만을 가장해서 사실상은 육아휴직 신청 때문에 해고를 하는 건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인 거예요. 이런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근무 태만이 있었어요. 네. 일주일 내내 결근을 했다라거나 어이구. 만약에 그런 근무 태만이 있었더라면 이 해고는 정당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근무 태만 한 게 없어요. 네. 그냥 명시적으로 근무 태만이니까는 나는 당신 30일 이후에 해고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기가 암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별다른 근무 태만 사유가 없는데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네.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이 해고에 어떤 기저에 있는 사유라고 인정이 된다라면 이거는 부당 해고에도 명백하고 네. 부당 해고인 것뿐만 아니라 이 육아휴직 신고에 관해서도 개별법이 네.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네.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해고 통보를 했느냐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쟁점은 아니고 네. 과연 이 근무 태만이 있었느냐 혹은 근무 태만과
육아휴직 신청이 설사 둘 다 있었어도 기저에 있는 주된 이 해고의 목적이 뭐였느냐를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네네네. 해고 사유가 그러니까 부당했는지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이 해고 사유가 나는 근무 태만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가리죠, 기준을? 뭐 예를 들면 근무 태만을 이유로 네. 해고를 하려면 네. 해고 사유를 알려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근무 태만이야라고 하면 전 근무 태만이 없는데요. 그거 못 받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간 연락도 안 되고 뭐 나오지도 않고 뭐 그래 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당신은 태만했으니 난 당신을 해고할 거야라고 한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유가 넌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니까 해고야라고 하면 징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뭐 다퉈 볼 만한 문제라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이 표면으로 나타내는 그 해고의 사유가 근무 태만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은 육아휴직도 신청을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의 근무가 태만한 거예요. 한편으론 해고에 이르기까지 한 달 동안 잠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거와 별개로 이 해고는 정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는 게 쟁점인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아, 근무 태만이었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때문이었는지. 네, 근데 너무 화가 나네요. 네,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이제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이 직장인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직장인분들이 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제가 뭐 법조인 뭐 법률가라고 해서 네. 뭐 매번 이렇게 뭐 그냥 소송하시라 하는 것도 사실상 현명한 조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뭐 법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최후의 보루여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나도 힘든 어떤 여정이기 네. 때문에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좀 사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측이 법적인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한다라고 네. 하면은 뭐 내용 증명을 보내본다라든지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에도 어떤 정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노동위원회에 뭐 나는 이런 식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뭐 신청을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진짜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네.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진짜 이 고평법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부당하게 당했다라고 해서 참을 뭐 수 고소를 없다. 진행을 네.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민사소송을 한다라든지 뭐 이제 한다든지. 그런 식의 좀 단계별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당사자들끼리의 원만한 이제 합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직장을 다녀보셨잖아요, 네. 재준쌤이. 재준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아까 법적으로 얘기를 네. 하셨는데 실제 이제 조직상에 있다 보면 이제 그렇게 막 뭐 법적으로 막 네,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맞습니다. 어렵거든요. 네, 제발 그렇게 말씀해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래 법적으로 해봐. 그러면은 우리도 뭐 사내 변호사 써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섭죠, 그리고 네. 아까 뭐 근무 태만 같은 것도 만약 소송하게 되면 다 증거들 다 수집해야 되거든요. 네. 예,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운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팀장이라든지 그 이제 직책자들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이 보통 결정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좀 원만한 좀 관계를 가지셔가지고 역시. 평소에 예, 좀 이런 부분을 좀 해달라. 네, 네. 예.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자꾸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자꾸 좀 얘기를 좀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법적으로 막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좀 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방법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사측과 원만한 협의가 일단 대화로 좀 먼저 네, 풀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즘 저출산 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저출산에 좀 한몫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부정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단순한 어떤 지원책 부분만 계속 뭐 어떤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라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던 어떤 이런 제도들을 확실하게 보장받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법에 명시돼 있어.
이런 경각심을 좀 사회 전반적으로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법부에서. 네, 분위기 네. 조성을 네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 강성신 변호사의 강변북로. 오늘은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림의 떡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내용을 세 줄로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준쌤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세 줄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육아휴직은 노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이다. 아,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것은 농사에서 파종씨앗을 그냥 미리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 예, 우리의 미래 세대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노동자 스스로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휴가 사용 분위기를 만들자. 네, 예, 네, 저는 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분위기 조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음. 강 변호사님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저와 정확히 똑같은 어, 세 줄을 정말요?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날로 네, 한번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정말 큰 틀에서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태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출산 산전후 휴가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래요? 법에서 명시가 되어 네, 있는 네. 부분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전후 휴가를 90일을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에서. 그러니까 출산을 기점으로 이제 9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 적어도 출산 이후에 45일이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아. 네네, 왜냐면은 그 전에 다 써버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산후 어떤 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 네. 바로 나오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이제 출산 이후에 45일을 기점으로 총 90일을 반드시, 네. 이거는 심지어 여성이 저는 너무너무 튼튼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나와서 일하고 낳기 직전까지 일을 할 거예요. 라고 해도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아. 예, 이거는 모성의 어떤 절대적인 그 보호를 위해서 네네네.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무슨 산전후 휴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어머머. 하면은 제가 지금 직업방송 취업할 때 봤는데 변호사가 우리한테도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라고 해가지고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